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코딩 머신 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수열을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이제 수열은 전문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제 거의 준 프로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예, 수열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 완전 누워서 떡 먹기죠. 순서도 알고리즘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만 제대로 배우시면 얼마든지 물론 저를 능가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한 수준의 프로그래머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막바지예요. 거의 마지막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배열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재밌는 부분이고 배열을 응용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이제 올림피아드나 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준비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배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폼은 배열, 뭐 재기호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보 올림피아드나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배열을 지금 이번 시간에는 배열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어차피 순서도나 프로그램이나 다 똑같은 거니까 배열 한번 볼게요. 자, 같은 종류의 값들이 연속적으로 인접하여 존재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은 있는데 2차원 배열은 나중에 생각하고 요런 구조입니다. 요런 구조인데 요게 그림을 보면 이해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를 다시 그려주면 이렇습니다. 5개가 있죠? A 5개다. A 5개, A 5개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5개의 빈 상자를 쓸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 이렇게 5개의 빈 칸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배열을 선언할 때 우리가 뭐 캐릭터 뭐 A, O 이렇게 하면 이 캐릭터가 한 바이트거든요. 예, 한 바이트. 그래서 바이트 비트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예, 컴퓨터를 비전공하신 분이면은 이거를 한 바이트 뭐 이런 걸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이 한 바이트가 이제 용량입니다. 용량.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선생님이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하면서 아니면 코딩 머신 쌤의 강의가 또 다른 게 있어요. 컴퓨터 관련 강의들이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 있는데 그런 거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건데 어쨌든 간에 자, 한 바이트 사이즈로 그죠? 여기 한 바이트죠. 한 바이트 사이즈로 5개가 이게 할당이 된다는 겁니다. 메모리에. 그러면 요게 뭐 임의의 숫자를 넣어볼게요. 4, 2, 3, 5, 1 이렇게 넣었습니다. 4, 2, 3, 5, 1 넣어놨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얘가 A1의 위치고 얘가 A2의 위치고 얘가 A3의 위치고 얘가 A4의 위치고 얘가 A5의 위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컴퓨터를 프로그래밍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배열은 0부터 시작하는데 왜 여기는 1부터 시작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배열의 인덱스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배열, 여기 보면 A 요게 배열 이름이고요. 배열의 이름이고 얘는 우리가 배열의 인덱스라고 얘기를 해요. 인덱스 뭐 인덱싱 한다고 그러죠. 목차 색인 뭐 이렇게 할 때 인덱스라고 하는데 보통 C 언어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5일 때는 그러면 0부터 시작하니까 A0 5개라는 뜻이에요. 5개라는 거죠. 5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A1, A2, A3, A4 해가지고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렇게 5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A5 하면은 0부터 인덱스가 4까지거든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순서도는 특이하게 이렇게 안 쓰고 줘버렸네. 예, 순서도는 가끔씩 1부터 5 이렇게 씁니다. 0부터 4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에 주어지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죠. 어차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순서도는 어차피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선생님 실수로 날려버렸어. 자, A 여기가 1자리 순서도 기준으로 1부터 시작할게요. 인덱스를. 자, A4 A5라고 했을 때 여기 4, 2, 3, 1, 5가 있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만약에 출력 기호에 우리 순서도 출력 기호에 A, E 이렇게 있다. 그럼 뭐가 출력이 될까요? 뭐가 출력이 될까요? 예, 당연히 얘가 출력이 됩니다. 결과는 2가 출력이 되겠죠. 왜 A, E 자리에 얘가 있잖아요. 그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A 4다. 그러면 출력은 뭐가 될까요? 자, A4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1이 있죠? 예, 1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완전 쉽죠. 뭐 세상에서 제일 쉬워. 이거 모르면 말도 안 되죠. 참 하나만 더 해보자. A5를 출력한다. 그럼 뭐가 튀어나온다? 5가 튀어나오죠. A5 자리에 5가 있으니까. 이게 배열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거. 너무 쉽지.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A3에다가 이런 기호가 있어. 이런 기호가 있어.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뭐였죠? 대입인 연산자였죠? 같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서도 프로그램에서는 대입이에요. 뭐냐? 5를 여기다 넣어라. 그러면 현재 A3 자리는 3이 있는데 얘가 5를 넣으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뀝니까? 얘는 5로 바뀌는 거예요. 아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A 1에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거 무슨 말이죠? 당황할 필요 없죠.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A4의 값을 여기다 넣어라. 그럼 A4에는 뭐가 있습니까? 1이 있죠. 1을 A1이 여기다 넣어라.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넣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4가 날아가는 걸 방지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수압 배웠죠. 얘를 템프라는 데다가 백업을 시켜도 다시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배열이에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 이런 걸 왜 배워? 네, 그죠? 자, 2차원 배열은 뭐냐? 2차원 배열도 엄청 쉬워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2, 3 돼 있으면 얘는 개수를 의미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첫 번째 거는 행이고 두 번째 거는 열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요. 행이 이거고 열이 이거냐? 아니면 행이 이렇게 가는 거고 열이 이렇게 가는 건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줄게요. 지금 딱 보면은 얘는 2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그죠? 1행, 2행, 3열, 1, 2, 3 이렇게 이런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행열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안 주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외우느냐? 선생님은 애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가래 알죠? 행가래? 네, 스펠 맞는 행가래 이렇게 막 우승하면 이렇게 행가래 이렇게 하잖아요. 감독들 들고 막 이렇게 행가래 하고서 맨 마지막에 던졌다가 딱 나버려서 허리 디스크 나가고 막 그죠? 네. 행가래 요거를 이렇게 외우면 되죠. 행가에서 연상을 해서 행가로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행가로. 그러니까 행은 뭐다? 가로다. 가로 세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행은 가로다. 그러니까 가로로 가는 게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행은 2행이고 그러면 반대로 행이 가로니까 열은 뭔가 당연히 세로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3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잠시만요. 전화가 왔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얘는 1행이죠. 1행이니까 1, 1, 1, 1 하고 그 다음에 2행 그죠? 2행 열은 1, 2, 3 3열, 1열, 2열, 3열 그러니까 요 라인은 행은 무조건 다 1인 거고 그죠? 요 라인은 열은 다 1열이 되는 거죠. 1열 여기는 2열 그죠? 2열 3열 쉽다 쉬워 그러면 요것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것도 이왕이면 시간 좀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한번 예시자료를 이렇게 해볼게요. 1, 2, 3, 4, 5, 6 있다. 그러면 만약에 출력을 하는데 A, 2, 1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디를 나타내는 거죠? A, 1이면 요 자리를 나타내는 거죠. 뭐가 출력이 되는 겁니까? 4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A,
뭐 할까? 1, 2가 돼 있다. 그러면 1행 2열이니까 1행에 2열 얘죠? 그러니까 얘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2차원 배열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2차원 배열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좀 난이도 있는, 지금 여러분이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1차원 배열만 여러분들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열에 대해서 오늘 배웠으니까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바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배열 A에 저장된 10개의 정수 중에서 4의 배수인 것들의 합계를 구하여 출력하고자 한다. 알고리즘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친절하게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9까지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배열은 A0부터 A9까지 간다. 선생님 왜 10개인데? 배열 A에 10개인데? 왜 0부터 9예요? 아니, 0부터 9를 개수로 하면 이게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 0부터 9를 개수로 하면 되죠. 개수로 하면은 당연히 10개가 되죠. 0부터 9니까 0까지 포함이 되니까. 자, 그리고 반갑네. 모드 연산자가 나왔어요. 모드 나머지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n 모드 2 하면 n을 2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를 한번 들어보면 뭐 할까요? 6 모드 5 하면 얼마죠? 1이죠. 나머지는. 그 다음에 7 모드 4 하면 나머지 얼마입니까? 7 나누기 4니까 나머지는 3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드 연산자. 옛날에 배수 얼마 전에 우리가 했던 앞선 강의에서 배수 구하는 거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가로놓기인데 여기 보면은 변수 파악이 최우선이죠. 변수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변수 파악이 최우선. 제일 중요하다. 변수 파악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딱 보면은 얘는 뭐냐? 딱 보죠. 보면은 배열. 얘는 배열 인덱스네. 딱 보니까 배열 인덱스. 그러니까 I는 대충 0부터 뭐 9까지 증가하겠네. 그죠? 배열의 인덱스가 아까 10개니까 0부터 9니까 이런 느낌이 있을 거고, 요거는 딱 보니까 여기 딱 보니까 힌트가 나와 있어요. 램은 얘는 대충 나머지를 저장하는 거겠구나. 나머지를 저장하는 거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모듈을 해서 나머지를 결과를 여기다 넣는 거니까. 그리고 썸은 뭘까? 4의 배수인 것들의 합계를 구하래. 4의 배수를 다 더하라는 거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썸은 합계를 구하는 변수잖아. 그죠? 요렇게 해서 변수가 대충 딱 눈치를 챌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탐정이 되는 거지. I는 대충 이거고, 랭은 이거고, 썸은 대충 합계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얘를 한번 해봐. 얘를 들어보자. 쭉 들어봐. 10개가 있다고 생각해. 그럼 되죠? 하나, 둘. 그럼 10개 맞나? 그럼 여기에 숫자를 뭐 랜덤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4, 1, 3, 6, 5, 8, 10, 12, 9, 뭐 안 한 거 뭐 있니? 7 안 했니? 7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A0자리가 될 것이고 얘는 A1이 될 것이고요. 쭉 가서 얘는 뭐가 됩니까? A9가 되겠죠.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배열의 인덱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 I는 0부터 시작해죠. 자, 이제 내려와서 한번 봅시다. AI 그러면은 현재 I에는 뭐가 있습니까? I는 0이 있죠. 0이 있죠. 그러면 I는 뭘 나타내는 거죠? A0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A0에는 뭐가 있습니까? 4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코드를 보면 램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 써줄게요. 친절한 코딩 머신 쌤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4가 들어갈 거고, 지금 근데 뭐의 배수를 구하라? 4의 배수. 배수라는 거는 어떤 수를 그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면 그 수는 이 나눈 수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답은 너무 쉽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4가 들어가겠죠. 4의 배수를 구하는 거니까 4로 나눠야지. 그죠?
그럼 4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를 4로 나눴더니 나머지는 0이네. 그러면 나머지를 어디다 집어넣죠? 지금 여기다 집어넣어. 0인데 이게 나머지가 0이 되죠. 0을 여기다 싹 집어넣는 거예요. 램은 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로 내려왔는데 조건이죠. 조건 분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머지를 뭘로 비교해서 갈라져야 되는데 갈 길이 달라지는데 결국은 4의 배수인지가 핵심 포인트잖아요. 4의 배수인지. 야, 지금 4의 배수야 아니야.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 됐어 안 됐어. 4로 나눴는데 어떤 수를 지금 배열에 있는 거 하나 가져와서 4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 됐어. 그럼 뭐야? 얘는 4의 배수인 거야. 어떤 배열에 있는 어떤 수를 가져와서 4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 안 됐어. 그럼 얘는 뭐야? 4의 배수가 아닌 거지. 그러면 4의 배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4의 배수는 더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참이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더하는 거네 보니까. 이때 이건 당연히 너무 쉽네. 0이겠지. 0을 비교해. 나머지가 0이 되면 4로 나눴는데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4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 돼 버렸네. 그럼 그때 얘는 뭐야? 얘는 4의 배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4의 배수는 어떻게 알아? 더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때 AI를 더하면 되고. 만약에 얘를 4로 나눴는데 0이 안 됐어. 그러면 안 더하고 그냥 쭉 내려오면 돼. 더하는 부분만 딱 싹 피해가면 되죠. 그리고 나서 i가 뭐지? 어떻게 돼? 배열의 인덱스는 i는 0이잖아요. 요게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거 비교해야 되지. 그죠? 1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i는 어떻게 돼요? i 인덱스는 당연히 하나 증가해야 되겠죠? 1씩 증가해야 되겠지? 배열 A0 다음에 그 다음에 배열 A2 이렇게 보는 거는 말이 안 되죠? 1씩 증가해야 돼, 인덱스는. 그죠? 그럼 i 값이 1이 증가가 돼야 돼. 그러면 i 플러스 1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데, 자, 맨 마지막에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마지막에 끝나려면, 당연히, 지금 10개라고 그랬어요. 그 인덱스는, i는 결국은 0부터 9까지 증가합니다. 9까지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A9를 판별을 해야겠죠. A9 요거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A10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죠. A10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A10이 되면 빠져나가야 돼. 그럼 뭡니까? 그냥 10이죠, 당연히. 그죠? i가 10이나 아니다. 10이 같아지면 도니까 안 되겠네. 그죠? i는 뭐가 돼야 됩니까? 9까지 해야 되겠네, 9. 그죠? 9 이하. 그래서 이거는 9도 포함이니까 9가 됐을 때는 한번 돌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A9를 확인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i가 10이 되면 빠져나가야 돼. 끝나야 되니까 i가 10이 되면 이게 폴스가 되겠죠. 그때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 답을 좀 먼저 적어주면 정리를 해서 얘는 0이 될 거고, 그죠? 얘는 당연히 i가 될 거고, 얘는 i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뭐냐? 9가 돼야죠. 9가 돼야지 9도 포함해서 돌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배열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상당히 이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선생님이 뭔가 아쉬워.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예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싫다고요? 예,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자, 요거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난이도는 그냥 중간 정도 되는 문제고요. 배열 S에 저장된 N개의 점수에 대해서 점수예요. 점수니까 점수는 당연히 100점 0빵점부터 100점 사이겠죠? 예. 그러니까 배열이 쭉 있어. 여기 이제 배열 S입니다. 얘가 지금 막 저장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N개가 저장이 돼 있대. 예. 그쵸? N개가 저장되어 있는데 배열의 인덱스는 지금 0부터 시작하네 보니까. 그죠? 예. 얘 1부터 시작하네. 이게 지금 문제가 좀 그런데 배열의 인덱스는 1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죠? 1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배열의 인덱스 i는 1부터 어디까지 증가할까요? n까지 증가하겠죠. n개라고 했으니까 n까지 증가할 거고,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점수가 들어있어요. 뭐 91점, 뭐 무슨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83점, 64점, 뭐 이렇게 점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맨 마지막 n번째에는 공부를 못한다고 했을 때 32점, 뭐 이렇게 있어요. 이 점수가 있어요. 이 점수의 폭은, 이 점수는 결국은 SN의 범위는 뭡니까? 빵점부터 100점 사이겠죠? 네, 100점 사이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 중에서 그럼 최대값, 최소값을 합계 평균을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 수많은 점수 중에 맥스, 최대 점수는 최고 점수는 몇 점이냐? 네, 미니멈, 최저 점수는 몇 점이냐? 그리고 또 합계를 구하래. 합계는 뭐냐? 이거를 다 더하라는 거.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SN까지 다 더한 이 합계 점수. 그 다음에 이게 총점이겠죠. 총점. 그 다음에 평균 점수. 그러면 뭡니까? 얘는 평균은 합계 점수 나누기 n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합계는 그냥 계속 더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건 내가 선생님 봤을 때 너무 쉬운데 썸 플러스 뭐 SI 이 정도 되겠죠? 합계를 하는 거고, 그죠? 여기는 지금 평균 아예 다 답이 나와버렸네, 그죠? 그러면 최고값이랑 최대값을 구하는 거, 최고 점수나 최저 점수. 이거는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안 알려줄 거예요. 근데 대충 여기서 우리가 힌트로 결정적인 힌트 하나 드리면 여기 맥스 값이랑 미니멈 값이 있어요. 근데 맥스 값의 시작 값이 마이너스 1로 돼 있고 미니멈이 101로 돼 있어. 이거 이상하네. 뭔가 여기서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맥스 값은 최고 값이죠. 보통 최고. 그 다음 미니멈 최저죠. 최저 점수. 자, 최고 점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냐면 맨 처음에 SI를, 그러니까 몇 점인지 몰라요. 지금 SI 이거 몇 점 들어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SI랑 만약에 SI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맥스보다 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맥스 값을 SI로 넣겠다는 거, 업데이트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얘가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맨 처음에 들어온 거는 맥스 값이 될 거고요. 최고 값이 되겠지. 왜냐하면 맥스 최고 점수가 제일 작은 값으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자, 이런 패턴으로 마찬가지로 미니멈 값도, 지금 미니멈 값도 봐봐요. 최고 점수는 무조건 100점이에요. 100점을 넘는 미니멈 값이 지금 101점으로 돼 있어. 최고 점수를 넘게 돼 있어, 무조건.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SI가 미니멈 만약에 현재는 최고 작은 값보다 SI 점수가 더 작다라고 하면, 최저값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잖아. 이걸 최저값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맨 처음에 얘는 101점이니까 최고 점수니까 무조건 어떤 SI가 들어오든 무조건은 제일 처음 들어온 건 미니멈 값이 될 수밖에 없죠. 왜? SI는 그죠? SI는 0부터 100점 사이니까 얘는 100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조건 얘가 101점이니까 맨 처음 들어온 건 무조건 미니멈 값이 된다. 그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요걸 설명하면서 요 안에서 힌트가 다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보시고 내가 깔끔하게 다시 지워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직접 요거는 한번 풀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울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C언어 프로그램 헬로 월드부터 시작하는 C언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언어 끝나면 시간이 주어지면 파이썬도 같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시고 C언어만 하면 C언어는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어서 9구단이에요. 9구단. 성경입니다. 성경.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C언어를 할 수 있으면 모든 언어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C언어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이제 순서도 알고리즘은 아마 더 이상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순서도 알고리즘 강의 그동안 열심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